자, DB 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이 어제 뒷부분에서 오후장 쪽에서 주가가 오르면서 자, 이게 박스 꽤 오랫동안 6개월 넘게 막혀있던 박스죠. 6개월 넘게 막혀있던 박스를 뚫고 넘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넥스트에서는 이게 뭐 좀 거의 상한가 가까운 쪽에서 출발해서 조금 눌려 내려왔다가 자, 어제 종가선에서 지금 다시 돌아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보고 계십니다. 자, DB 하이텍은 우리 테마 분류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 생산에 의해서 세 개의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DB 하이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종류가 조금 달라요. DB 하이텍은 자,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이고, 그리고 DB 하이텍은 원래서부터 비메모리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D램, 낸드램, HBM 뭐 이런 쪽의 얘기죠. DB 하이텍은 주력 얘기를 나오게 되면 전혀 다른 종목이 나오게 되죠.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실리콘, 갈륨, 여기 주로 이제 전력 반도체 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테마가 전력 반도체 쪽에 저쪽으로 테마가 잡히는 비메모리 쪽에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뭐 옛날 얘기나 합니다만 아주 예전 시절에 자 30년 가까운 저 예전 시절에는 말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구조 조정에 들어가서 현대반도체와 LG반도체 이거 섞어버려 가지고 지금 하이닉스가 만들어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 다 주고 간다고 난리던 시절에 이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 DB 하이텍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는 반도체 얘기죠. 그 아는 반도체 거기는 뭐 지금 뭐 난리가 나가지고 이 명절 때도 직원들이 집에 못 가고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어요. 정반대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뭐 그대로 내리 꼬라박고 그러고 있던 시절에 아주 옛날 점이죠. 그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하이닉스가 아주 오래전엔 지금 이렇게 올라들어온 이 하이닉스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꼬라박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꼬라박고 있던 시절에 반대쪽의 비메모리의 경우에는 명절인데 집을 못 가, 고향을 못 가고 공장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주력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주 등장하는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자주 이슈가 되는 종목은 아니죠. 자, 이렇게 되죠. 설명. 디스플레이 구동 IC 칩,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보면 전력 반도체 센서, SiC, GaN, 그렇죠? 실리콘, 갈륨, 그래서 주로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에도 사실 AI하고 데이터 센터 이쪽에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요거는 네, 라인이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부터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헤매고 있는 반면에 DB 하이텍은 앞서도 얘기 드렸었죠. 그러니까 꼬라박고 있는 동안에 반대로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꽤나 자주 나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는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또 하이닉스가 치고 오는 동안에 DB 하이텍 경우는 반대로 지금 꼬라박는 정반대 이런 그림들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좁혀서 이제 근래의 상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근래는 따로 노는 경우보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그린 때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최근의 사이클 돌아선 조금 이제 이례적으로 튀어나온 게 여기 하나 올 초에, 그렇죠? 올 초에 이쪽에 이슈 붙었을 때 쭉 치고 들어서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아래쪽에 놓여져 있다가 키 맞추기 성격을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훅 하고 치고 이런 들어오는 놈이고요. 외적인 부분들은 달라요. 외적으로 이슈를 달고 있는 건 뭘 달고 있느냐라고 하면 자사주 소각이죠. 그러니까 주주가치 환원입니다. 주주가치 환원, 창사 이래 첫 자사주 소각, 내년까지 3분의 1을 소각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EB 발행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환사채, 이게 EB라고 하는 게 거의 등장할 일이, 이전에는 등장할 일이 없는 거였는데요. 올해는 지금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죠. EB 발행이 하나의 유행처럼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쪽에 상우 패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장에 여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이쪽 같은 경우를 지금 좀 확장을 시키다라는 얘기죠. 재원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EB의 경우는 CB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CB는 똑같이 CB는 전환 사채, 새로운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새로운 물량을 만들어내서 나오는 거고요. EB는 교환 사채, 즉 주식으로 바뀌죠. 사채가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전되는 건 똑같은데 전환 사채는 물량이 새로 나오는 거고요. 교환 사채는 기존 주주하고 물량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기존 물량들을 주고 그리고 바꿔치기 하는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총 주식 수가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CB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저 아래쪽에 뭐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CB 물량을 다 합치게 되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총 주식보다 더 많은 경우들 예전에는 굉장히 흔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CB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위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몇백만 주, 천만 주 이렇게 나오는 물량도 종종 요새 나오죠. 이런 상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렇게 물량이라는 부분들의 투자자들의 우려를 많이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들어서는 CB 대신에 그래도 좀 뭐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가능성이 있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현금이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근데 현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CB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 태광산업 같은 애들 CB를 할 이유가 없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자산주잖아요. 저 PBR주 대표고 그런데 EB를 발행을 해버리죠.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EB 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뒤로 얘기한다 그러면 물량 부담 없는 성장 모멘텀 하나 그리고 자사주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모멘텀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은요. 자, 이거 지금은 이게 결국 똑같아요. 이거. 자, HBM 쪽이 이제 주력이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조가 되는 거죠. 앞서도 저렇게 그 다른 그림을 보였던 DB 하이텍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나란히 같이 가는 이유 자체가 결국 AI 데이터 센터라는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바꿔 얘기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매수죠.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줄이면 매수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런 종목을 여기 이렇게 28% 이렇게 사면은 곤란하잖아요. 이거는. 자,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 2조 원, 뭐 시가총액 2조 원짜리 뭐 20% 못 올라가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의 구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과도하게 뜨게 된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두들겨 맞아버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지수가 지금 이제 3,300을 넘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는 쪽의 영향도 그대로 똑같이 받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지수 지금 요게 어저께 고가 부근이고 오늘 저가 라인이고요. 자, 이 자리가 기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1년 넘는 것 같은데요. 1년 근 2년 다 돼가죠. 여기 제가 2023년 하반기 이후에 2년짜리 장기 추세 라인을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앞쪽에 있는 거 두 개의 추세 라인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자, 앞쪽 라인 하나를 이미 앞쪽에서 이 라인은 이미 앞쪽에서 뚫었고 그렇죠? 이렇게 걸려 있죠? 자, 이게 딱 걸려 있잖아요. 이 라인에서 하나 걸쳐져 있던 거 어저께 뚫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요 자리에서 저점 받고 돌아 올라 들어간다 간다라는 얘기죠. 일단 적어도 지수가 움직이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후발 성격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따라서 뒤에 맨 마지막 출발에서 키를 맞추고 마지막 출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삼성전자는 근데 원래 삼성전자는 이게야 맞는 건데요. 2조 3천억짜리가 삼성전자보다도 늦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올라 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 재료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재죠. 자사주 소각, 밸류 가치, 주주가치 환원 이런 건 메이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들이 40만 주를 지르고 들어왔고요. 그 전날에 거래량이 25만 주밖에 안 된다라고 평균 거래량 어제 이전 전까지 해서 거래량 평균 거래량 따지 보면요. 이게 지금
이거 얼마가 나옵니까? 거래량 평균이 지금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대략 화면에 보시죠. 이렇게 쭉 보시게 된다면 이거 20만 주 안 되죠. 10만 주 되죠. 자, 50만 주짜리 아니고 25만 주짜리 아니고 그 다음에 10만 주 이하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두 개의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대밖에 안 되니까 대략 10배 정도의 슈팅이 어저께 나왔다는 얘기고요. 평균 거래량보다 2배나 더 되는 수량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 기관이 초치지 않고 같이 가세를 했다. 더 당기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왔죠. 간단하게 답이 매수 자리는 지금 5만원 선 그 다음에 예, 가능한 요 정도가 좋은데요. 예, 5만 3천원 5만 3천원 5만 3천원 이하 구간으로 잡아야겠네요. 5만 3천원에서 여기 저점 5만 1천원까지 사이 요 정도 구간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요 이거는 뭐 사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형태로 이런 형태로 거래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굳이 뭐 이런 종목들이 살 이유가 없죠.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조금 느린 대형주들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다 뒤에 한 방 들어오는 형태 이거 보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형태 어느 쪽에서는 이게 사실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기는 종목이긴 해요. 이제 기존에 이제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 저쪽에 들어가서 이런 거 나올 때 들어갔다가 본의 이거 아니게 물려가지고 언제 들어오나 이제 최근에 들어갔던 올 초에 들어갔던 경우라 그러면 이제 본전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거 본전선에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요런 분들을 위한 분석이 될 겁니다. 사실상 신규로는 들어가 가지고 뭐 저게 뭐 순식간에 뻥뻥 치고 나갈 그런 구조의 성격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늘어지는 쪽 요거 빼고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라인 잡아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구조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위쪽으로 친다 그러면 오늘 이 선을 넘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단 현재에서 지수를 따라 맞추는 정도라 그러면 오늘 넘어 들어왔던 자리 요게 63,000원 53,000원이고요. 63,000원 20%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이 선을 넘어 들어와서 요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놓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올라 들어가면 그때 매도하는 이런 형태로 가시고요. 새로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뭐 반도체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어저께 나왔던 TLB 같은 종목들 뭐 굉장히 빠르게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주도주들 자 이런 쪽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그 중에서도 반도체 종목이 한 개, 두 개 종목을 내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르고 채팅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이제 장중에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지수도 올라가고 종목들도 올라가고 그런 세력주도 튀어나고 지금 뭐 난리가 나 있죠. 아주 빠르게 돌려가지고 뭐 장중에 뭐 한 4-5차례 이상 단타를 해도 모두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시장 판때기가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이게 천재투자TV에서는 주로 뭐 때때로 실시간으로 추천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다수의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후죠. 특징주로 올라온 종목 여러분들 관심 올라오는 종목들도 대부분 뭐 아주 유명한 종목이거나 뭐 두산 에너빌 같이 아주 유명한 종목이거나 아니면 크게 오르는 종목, 크게 내리는 종목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석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실제로 빠져나오는 이런 종목들 빠져나올 때 이슈 뜨고 빠져 어저께 자사주 소각에 가는 이슈 뜨고 이렇게 치고 나올 때 이런 때 들어가야 사실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빠져나올 때 뉴스도 나오고 기술적으로도 밴드 돌파 들어가고요. 요런 자리에서 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매수하자 그러면 새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위쪽에서 넥스트에서 떴을 때 팔아치워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 넥스트에서 거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들어가서 샀으면 지금 그래도 뭐 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 자리에 들어갔으면 10%를 홀쩍 넘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잡으시라고 오르고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24분의 전문가 이 중에서 코인이 둘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전제리든 코인 시황 또 올려주셨죠. 자, 이렇게 코인도 두 분의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주식 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명이 모두 다 같은 방식의 접근 방법 같은 종목을 다룰 것 같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한진중공업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으면 전문가 22명이나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코인도 2명 있다 이렇게 섞어져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건 거기에 다 맞춰서 누구라도 어떤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도 들어오셔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전부 다 막내되어 있어요. 파생 상품 다루는 분도 있고 중장기 투자자도 있고 중장기 투자자도 2분 있죠. 저하고 한 분 더 있고요. 중장기 매매 형태 하신 분은. 그리고 이제 절대 다수가 단기 투자인데 그 단기 투자도 접근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재료 매매, 테마 매매, 세력 매매, 급소 매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종목들 똑같은 조선주라고 해도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조선기재 다 접근 방법 다르잖아요. 똑같이 통으로 올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력이 다르고 사이클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 노려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 삼형엠텍 오리엔탈 전공 삼형엠텍 보세요. 아주 미친듯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뒷북 쳤습니까? 잘해 바닥에서 추천 나갔죠. 바닥에서 2번에 걸쳐서 추천 나갔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60%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PER 10배도 안 되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빠져나가는 첫날 추천을 드렸고 저 밑에 바닥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고 이런 거 잡아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뒤에서 치고 나오는 종목들 지금 세력형으로 쭉쭉 따라 들어가는 저런 종목들 잡고 들어가서 세진중공 같은 종목들 한진중공을 따라잡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 한진중공은 저희가 일찌감치 추천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얘도 먹고 저기도 먹고 다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들어오셔서 자, 이런 때 안 당기면 언제 당겼습니까? 지금 시장도 미친듯이 달리고 종목들 미친듯이 달리고 막 튀어나가고 순식간에 더블 나오고 그러는데 자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